자, 이번에는 그 직류 그 발전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기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단자전압 또는 뭐 전격전압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그 유기기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기기전력은 이제 그 본질이 뭐냐 하면요, 전압입니다. 전압. 근데 그 전압인데 왜 유기기전력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얘가 이 전압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이거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전력이란 말도 있고요, 유도기전력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전력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단위를 봐주시면 돼요. 단위를. 볼트예요, 볼트. 전압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전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이 전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그거를 전달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압들은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유도기전력,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건전지라든가 또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기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오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회전기니까 유기기전력인데요, 뭐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면, 이번에는 조금 뭐가 됩니까? 이제 두툼하게 그릴 거예요. 고정자를.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먼저 우리가 이제 그 2극이다, 4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여자잖아요. 전자석을 만드는 거니까 여자잖아요. 여자는 반드시 직류를 써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직류 이제 이렇게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스위치를 넣게 되면 이쪽에다 넣을까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자석이 될 거예요. 그럼 전자석이 되면 이쪽이 하나가 N극, 그 다음에 S극, 그 다음에 여기가 S극, N극 이래가지고 자속이 어떻게 회전을 하는 거냐 하면, 빨간 거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공간을 지나가지고 철심을 타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다 그리질 않고요. 요것만 그려요. 요것만. 요렇게. 여기다 한번 제가 흉내 내볼까요? 표현을 할 때는 요렇게 뭐가 돼요? N극. 요렇게 뭐가 돼요? S극.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만요. 그러니까 실제로 2극이라는 말의 의미는 극이 두 개잖아요. N극, S극. 이 극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석이 뭐가 돼요?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개의 자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요 색깔을 한번 써서 여기다 놓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또 코일을 하나 또 감아놨다고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결을 했다고 치면,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가 돼요? 이제 직류를 공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약간 이제 극성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쪽이 이제 n극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n극 그렇게 해서 s극 그 다음에 s극, n극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왜 이렇게 n극, s극, n극, s극 가야 되는 걸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는 자속이 또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간, 회전자가 들어갈 이 공간에는 빨간 자속하고 노란 자속이 합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자속이 그만큼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을 계산할 때는 요 자속이 요 나오는 자속이 크기가 자속은 그 기호가 파이죠. 자속은 기호가 파이예요. 단위는 이제 웨바죠, 웨바. 예. 요게 이제 노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빨간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똑같은 자속이죠. 파이. 예. 그러니까 파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 공간의 크기를 총 4개잖아요. 자속이. 자석이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개의 자석이 내는 힘이 파이면은 요건 2배가 되는 거죠. 얘하고 얘는요. 요거의 2배. 그래서 요 공간을 한 개의 자석이 만들어내는 파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다 곱하기 뭐가 돼요? P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죠. 아까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돼요? 전기자, 회전자를 집어넣어야죠. 그럼 이제 회전자를 집어넣을 때에 그러니까 파권, 분권, 파권, 중권 기억나시죠?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도체수를 Z라고 하면 요게 이제 Z, 여기 이제 Z가 될 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쭉 연결한 게 아니잖아. 파권일 때 몇 줄로 만들었어요? 2줄. 중권일 때는 뭐가 돼요? 극수로 나눠줬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 한 줄로 연결된 게 아니라 나눠서 연결했기 때문에 A분의 뭐가 돼요? Z.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요 축에다가, 요 축에다가 이제 엔진을 놨다고 가정하고 엔진을 돌리면 되는데 엔진을 이제 돌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때 여기는 60분의 n인데 이때 여기서 60으로 나누는 이유는 원래는 이게 세크의 단위예요. 예, 세크의 단위인데 우리가 엔진은 요 엔진 돌아가는 거를 nRPM을 줘요. 예, 요거를 nRPM. 그러다 보니까 요게 뭐가 돼? 분당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이제 이 공식을 쭉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뭐 전압 E는 BLV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 얘가 이제 뭐가 돼? 메타퍼 세크예요. 그래서 여기가 분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60을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는 초당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곱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기전력 여기에 전기자 코일에 아까 그랬잖아요. 발전기로 쓸 때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자 코일의 전압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게 곱해주면 돼요. 그냥 이거 곱해주면. 그래서 유기 기전력의 크기 여기에 나타나는데 잘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이미지가 안 떠오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돼요?
솜사탕이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그 놀이터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크게 원통으로 돼가지고 자전거 거기다가 해서 설탕 넣으면 막 이렇게 되고 막대기 하나 갖고 휘 돌리면 솜사탕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솜사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솜사탕을 솜사탕 전압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솜사탕 전압은 없으니까 유기기전력. 그래서 솜사탕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기기전력은 곱하면 된다. 어디에? 자, 이 공간에. 자, 무슨 공간이죠? P파이 공간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A분의 Z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A분의 Z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려야죠. 운동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60분의 N 이렇게 돼서 단위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기전력을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지 말고 전압이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이 뭐가 돼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번에 얘기할 거는 뭐냐면 또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둬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요 공간은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는 이제 한번 타여자를 그려보려고 그래요. 타여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계속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공간에 우리가 뭐가 돼요? P파이 공간이죠? 여기에 계좌가 들어가야 되고 용어 자꾸 반복하세요. 자, 요 공간이 이제 뭐가 돼요? P파이 공간이에요. P 곱하기 파이 한 공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자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전자가.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바로 뭐가 돼요? A분의 Z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정류자를 갖다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축을 이쪽에다 한번 놓을게요. 이쪽에다가 여기 축을 갖다가 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엔진이 돌아간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얘는 발전기니까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전압이에요. 사실은요. 여기 전압을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돼요? 솜사탕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걸려줘야 돼? 이 전기자 코일에 바로 솜사탕이 걸려야 되죠. 솜사탕. 유기기전력.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P파이 공간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A분의 Z를 집어넣어서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솜사탕이 유기기전력이 전압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발전기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그냥 자동차 시동을 켜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어디 움직일 것도 아닌데 내려가서 자동차 시동 켜놓으면 그건 낭비잖아요. 이건 낭비예요. 그러면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하는 걸 운송을 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전달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전구를 한번 갖다 놓을게요. 그럼 이쪽에다가 전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전선. 네.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백열 전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전기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전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류라고도 뭐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전기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다라고 그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자가 이동한다. 그러면 전자는 어디에 있냐면요, 모든 물질 속에 다 있잖아요. 네, 여기도 전자가 있고요. 자, 여기도 전자가 있고요. 네, 여기도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전구가 있는데 전구를 다른 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도 전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거를 이제 전구니까, 전구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전등이라고 할게요. 전등. 그러면 아까 전등, 우리가 앞전 시간에 뭐가 들었어요? 전등이란 말은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등잔불, 자,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를 우리가 전원 설비라고 그래요. 전원, 전기의 원천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잖아요. 엔진에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는 전원 설비라고 하고, 설비 뭐 안 붙여도 되고요. 전원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부하. 예. 그래서 부하 설비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양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등에 불이 들어오려면은요, 전등에 짜잔 하고 뭐가 돼? 빛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을. 그 이동하려면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는 힘이 바로 전기적인 압력, 줄여서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있어야 그 전기적 압력을 줘야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쉽게 이동하지 않아요. 조금 버팅겨내요. 버팅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동하는데 조금 힘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심볼로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R 뭐예요? 영어로 레지스턴스라고 그러죠. 저항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돼요? R 이렇게 있고요. 얘도 뭐로 표현해요? 요 전자들 이동을, 여기도 뭐가 됩니까? 이렇게 R로 표기가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요 코일에도.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됩니까? R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RA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뭐 차근차근 해도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RA라고 표기를 해 놓고, 그러면 지금 요 솜사탕,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만든 요 솜사탕은 이게 전압이잖아요. 요 전압.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키르히호프 법칙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폐회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폐회로. 그럼 폐회로라는 거는 알다시피 이렇게 뭐가 돼요? 막혀 있는 선로가 폐회로예요. 이렇게. 여기 만약에
물고기가 있다고 치면 뭐 물고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물고기가 있다. 자, 여기로 뭐가 됩니까? 도망갈 수 있겠네요. 아, 이건 뭐가 돼요? 개회로 열렸다 이거죠. 개방됐다. 수익주로 말하면 오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폐회로는 걸 닫아야 되죠. 닫아야 돼요. 닫아야죠. 얘가 다만 사방이 다 막혔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나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폐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걸 갖다 옆에다 그림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 건데 먼저 파란색으로 한번 그릴게요. 파란색으로. 자, 여기에 뭐가 돼요? RA.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전선. 네. 빨간색으로 했는데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요. 네. 전선이니까 RL이라고 할게요. RL. 네. L. 네. 자, 그리고 여기도 RL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등이니까 부하는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그래서 L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RL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네. 자, 요게 지금 폐회로죠. 근데 여기에 만들어진 여기서 지금 여기 뭐가 만들었어요? 솜사탕이 만들어졌죠? 솜사탕. 유기기전력. 얘가 만약에 얼마의 전압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전압이 여기도 전자들이 지나갈 때 요거 안 지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밀어야 돼요. 여기도 전압이 필요하고 여기도 전압이 필요하고 여기도 전압이 필요하고 여기도 전압이 필요해요. 예. 자, 그렇다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요. 여기에 전압이 여기에 전자들이 이동할 때 얘가 밀어야 되니까 전압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유기기전력에서 여기에 전자들이 지나갈 때 필요한 전압. 이거를 이 코일의 이름이 전기자니까 전기자에 전류를 흘렸다고 치고요. 계산은 안 할 거예요. 전기자 권선에 뭐가 됩니까? 전압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전달되는 양은 뭐가 됩니까? 얘가 만든 전압에서 여기 필요한 나머지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양이 좀 작아지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에 뭐가 돼요? 전압 강하. 전압이 조금 내려갔다. 얘가 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110V를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5V가 필요하다 이거지. 5V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전자들 여기 지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6V로 할까요? 6V. 2V가 필요하고 여기도 2V가 필요하다. 그럼 얘한테는 몇 V가 가는 거예요? 예? 몇 V가? 지금 2에다 6이니까 12죠? 그런데 아까 내가 킬로요프 법칙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폐회로 내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들을 다 합하면 그 폐회로 내에 있는 전원의 크기랑 같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번 멋있게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시그마 E는 시그마 뭐가 돼? IR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든 게 110이니까 6, 2,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100V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요거는 부하에 공급한 여기 전압이 100V죠. 여기가 지금 100V.
부하에 공급해주는 야 내가 100V 줄게 이렇게 부하 공급 전압이 되는 거니까 부하 단자 전압이 되겠죠. 부하의 단자에 걸린 전압. 부하 단자 전압. 그럼 여기서 2V 여기서 2V 요거는 뭐가 돼요? 전선에서 발생한 전압 강화. 그래서 뭐가 돼요? 선로 전압 강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볼트가 됐어요? 6볼트라고 가정했었죠? 그럼 여기서 6볼트 이제 슬슬 지울게요. 여기서 6볼트. 자, 그러면 얘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유기기전력이 110볼트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10볼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부에서 6볼트를 뺀 나머지가 여기가 얼마가 돼요? 104볼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2볼트 뺏겨서 여기가 10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6볼트는 뭐가 돼요? 전기자 전압 강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네. 전기자 전압 강화. 네. 오음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생겨요. 그럼 여기 104는 뭐가 돼요? 발전기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기 단자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공식 잘 아시잖아요. 한번 단위로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단위로만. 자,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오hm 이렇게 하면 이제 단위로만 보는 거 이거는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I가 0이면 요 암페어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숫자가 얼마인지 있다 하더라도 0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0이야. 그럼 전압이 뭐가 돼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요거 스위치를 열잖아요. 스위치를 열면 전자들이 이동을 못하죠. 전자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뭐가 안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얘가 못 흘러. 못 흐르면 이 라인에 뭐가 됩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2볼트라고 하는 거는 볼트잖아요. 그럼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 암페어라고 할 때에 I 암페어 곱하기 R 오음인데 스위치를 열었으니까 얘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되죠. 0이 되니까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뭐가 돼? 얘가 0이 돼버려요. 얘가. 그러면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요 단자에서 재는 건 여기서 전압 강화가 안 생겼으니까 얘는 곧바로 뭐가 됩니까? 110볼트가 돼요. 110볼트. 왜? 전압 가져간 놈이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면 전압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하를 안 걸었다 해서 뭐가 돼요? 무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발전기 단자 전압은 무부하 상태가 돼버리면 전류가 흐르질 않기 때문에 전자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돼요? 소비되는 전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부하가 돼버리면은 유기기전력의 크기나 발전기 단자 전압의 크기나 뭐가 돼요?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하를 걸면 뭘 이동시켜야 돼요? 전자를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몇 볼트가 필요하다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죠? 6볼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볼트가 필요하니까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가 돼요? 104가 돼요.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110V는 뭐가 됩니까? 어떨 때? 그렇죠. 무부하시. 네. 무부하시. 여기서 시라는 거는 그때란 뜻이에요. 그때. 무부하일 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가 걸린 상태니까. 여기 전압강가 생겼으니까 부하가 걸렸죠? 라인이 들어가서 부하시. 그래서 무부하시와 부하시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요것을 우리는 전압 변동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라고 하니까 전압 변동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전압 변동이 몇 볼트냐 하면 지금 6볼트예요. 얘가 여기서 생긴 거 6볼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것이 6볼트라는 이것이 크냐 작으냐 이거를 6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도록 했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퍼센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퍼센트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말로는 그냥 뭐가 돼요? 백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호로는 뭐가 됩니까? 110V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전압 변동이 생겼다. 이게 많이 생긴 거냐 적게 생긴 거냐 이런 거 할 때 그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율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전압 뭐가 돼요? 변동율. 율이라는 거는 요 율이라는 건 바로 뭐가 돼요? 요 백분율로 표현해라 이런 뜻이에요. 요거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이 백분율로 표현을 하려면 반드시 뭘 써야 돼요? 분수를 써야 돼요. 분수. 예. 자, 분수를 써야 되거든요. 자, 분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분수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밑에가 뭐가 돼요? 분모. 위에가 뭐가 돼요? 분자. 요거는 이제 초딩들 때 쓰는 얘기고요. 초딩 할 때 쓰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초딩이 아니잖아요. 초딩은 기능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기준값. 기준값. 거기에 대해서 분자는 비교를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비교를. 그래서 비교값이 들어가줘야 돼요. 어렵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A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A가. 그럼 B는 얼마를 갖고 있냐면 5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할 때 B의 값을 퍼센트로 표현을 해봐라. A를 기준으로 해서. A 기준으로 B가 갖고 있는 돈을 비교해봐라. 그리고 B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표현을 해봐라.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표현을 하려니까 분수를 써야 되죠.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돼?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비교는 B가 들어가야죠. 그럼 100에다가 50, 단위는 만 원이니까 이렇게 돼서 50%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B를 기준으로 A를 비교해봐라. B를 기준으로 A를 비교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준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죠. B를 기준으로 A를 비교해봐라. 그러면 50분의 100 하니까 뭐가 돼요?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니까 2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이게 율이잖아요. 네. 율 그러면 퍼센테이지고 퍼센테이지는 비교다. 그럼 분수를 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니까 그럼 전압 변동이 얼마예요? 변동률로 해라 하니까 뭐가 돼? 분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압 뭐가 돼? 변동을.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 줘야 돼요? 기준이 들어가 줘야 되죠. 네, 기준. 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압 변동이 얼마 생겼나요? 얼마? 6V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기준은 단자 전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04가 기준이 돼야 되죠.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104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쓰면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해요. 얼마가 되죠? 110에 빼기 뭐가 됩니까? 104. 그래서 곱하기 얼마? 100. 그래갖고 요거는 무부하시 단자전압. 무부하시 단자전압. 요거는 부하시 단자전압 또는 정격전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공식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기기전, 이번에는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게 유기기전력이었고요. 전압 변동은 이제 우리가 요 단자 전압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는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에서는 뭐냐 하면 자속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요거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뭐가 돼요? 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걸어가지고 여기 있는 전자들을 이쪽으로 뭐가 됩니까? 밀었어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로 가니까 뭐가 돼? 전류가 돼버려요.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속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럼 자속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화살의 끝부분을 표시를 해야죠. 화살 끝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내요. 자속은 쇳가루 잡아당기는 힘이 자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또 다른 자속이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자속은 서로 뭐가 돼? 작용을 해요.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뭐가 돼? 요렇게 뭐가 전선을 하나 또 갖다 놨다고 쳐보자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그림을 하나 더 갖다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요렇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돌려고 그러고, 요렇게 돌아요. 근데 얘는 똑같은 방향으로 눌 거예요. 똑같은 방향. 뭐 관계 없어요. 네.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밀렸다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돌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 느낌이 이상하냐 하면 얘는 지금 이렇게 뭐가 돼요? 내려오고 있고요. 그죠?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야,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할까? 뭔가 우리도 뭐가 돼요? 뭐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뭐가 됩니까? 야, 여기서 난 내려가고 넌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야, 우리 서로가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틀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틀고요. 얘는 이렇게 틀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속의 양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속의 양이 줄었다 해갖고 뭐가 돼요? 감자. 이렇게 돼요. 감소했다. 자속이 감소했다.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아까 이쪽은 노란 자석밖에 없었고 여기는 약간 주황색인데 두 개가 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석이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자석이 증가했다. 그래서 증자.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한번 보시게요. 여기 정리할게요. 요 공간은 지금 자석이 누구 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지. 누구예요? 계자. 계자가 만든 자석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빙글빙글 돌면서 솜사탕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부하를 걸지 않았으니까 전자들이 이동하는, 즉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런데 발전기는 돌려놓고 부하를 걸지 않았다.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부하를 걸어야죠. 네, 그럼 부하를 걸어요. 자, 부하를 걸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자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여기는 전자가 이동을 해요. 여기서.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사람 벌써 알아차렸네. 그럼 여기에 뭐가 돼요? 또 하나의 자석이 이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어져요? 바로 전기자 전류가. 예. 전기자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석이 짜잔 하고 나타나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계자 자석과 여기에 기존에 있던 계자 자석, 예, 계자 전류라고 볼게요. 계자 전류, 여자 전류죠. 예. 이 자석관 안에 있었는데 부하가 걸리면서 전류가 흐르다 보니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요 전기자 자석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한 공간에 두 개의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둘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자석이 들어가는데 이때에 자석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자석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자석이 증가하는 부분은 증자, 자석이 감소하는 부분은 그렇죠. 감자, 고구마가 아니에요. 네, 감자. 이렇게 구간에 뭐가 돼? 자석의 공간에 자석 불평등이 일어나요. 불균일, 밀도에 뭐가 돼요? 불균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공간이 고르게 있다가 이렇게 증자와 감자가 편상이 돼가지고 공간의 자석 분포가, 예, 회전자가 들어갈 이 내부에 여기에 계자 자석과 전기자 자석이 엉켜 붙어서 자석의 분포가 일그러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가 돼요?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부하를 안 걸면 되죠.
부하를 안 걸면 전기자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럼 전기자 자석이 안 나오죠. 그럼 이 공간에는 계자 자석만 있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안 나죠. 근데 부하를 안 건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공회전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를 걸어야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뭐가 돼? 드라이브에다 놓고 운전을 해야 걔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하를 걸어야 돼요. 그럼 부하를 걸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가 돼? 전기자 뭐가 돼요? 반작용이에요. 그러면 부하를 걸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이 전기자 반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네. 이건 정기적으로는 증자감자가 돼서 나중에 정류를 할 때 불꽃 정류가 일어나는 거지만 기기적으로는 엔진이 돌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관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뭐가 돼요? 필수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하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하면 얘를 최소화 시켜야 될 거냐? 최소화 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전기자 반작용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가죠? 최소화시키는 전기자 반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